연방항소법원이 뉴욕시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10월 4일까지 뉴욕시 모든 교직원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 하세종 뉴욕주 미 한국전 참전 용사회 수석부회장이 종합 문해지 스토리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뉴욕주 확진율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한인 밀집 거주 지역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은 NYC로 가는 열쇠입니다. 12세 이상의 주민은 실내 식당, 체육관 및 여가 시설을 즐기기 위해 백신 접종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CDC 백신 카드, NYC 코비드 세이프 앱, 뉴욕주 엑셀시어 패스 또는 기타 공식 증빙 자료를 제시하세요. 이는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근 접종소를 찾으려면 nyc.gov/vaccinefinder를 방문하십시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백신을 접종하여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코비드-19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의 청소년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모든 분에게 100불을 제공합니다. 자녀에게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하고 100불을 받으세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십시오.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뉴욕시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10월 4일까지 뉴욕시 모든 교직원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뉴욕시 학교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 당국이 교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법원은 29일 첫 본안 심리를 열어 정식 해당 명령의 적절성을 따진 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뉴욕시의 백신 의무화를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시한을 오는 금요일까지로 연장했으며 10월 4일 월요일부터 이 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기준으로 교사 91%, 교장 97%를 포함해 교직원의 87%가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니엘 필슨 뉴욕시 교육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이 판결은 법에 따라 우리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직원들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가 결성됐습니다. 뉴욕 본부는 10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20대 대선 북미 지역 대선 참여 운동본부는 뉴욕을 비롯해 워싱턴, LA, 시애틀, 캐나다 등 북미 지역 17곳에서 결성됐습니다.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 이 에스더 본부장, 김현문, 이윤희 공동본부장은 27일 본 방송사를 방문해 내년에 실시되는 20대 대선 재외선거를 알리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포사회의 투표권 참여를 적극 지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9년 대선 때는 71.7%로서
13,76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20대 대선 참여 운동본부에서는 2만 명 이상이 투표 참여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하향 조정,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 절차 간소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정책이 선거에 달려있다고 본부는 설명했습니다. 10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이나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이드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저들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잘 돼야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교포들도 위상이 높아지고 좋아진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급선무가 일단 이중국적 같은 것들을 세계적인 추세인데 아직 한국은 좀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이 제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려면 우리 투표율이 높아야지만 이런 거를 적극적인 목소리로 우리가 할 수 있다. 뉴욕 대선 참여 운동본부는 10월 10일 오후 5시 퀸즈 더글라스톤 매너에서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내년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는 2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세종 뉴욕주 미 한국전 참전 용사회 수석부회장이 종합 문해지 스토리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조개 껍데기의 문장, 모래알 시간, 여승의 정 한폭 등 작품 3편이 신인상에 당선, 백지로 월간 스토리 문학에 실렸습니다. 87세의 시인으로 등단된 하세종 수석부회장은 부끄럽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의 감성을 한인 사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볼 때 참 다방면으로 복잡해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 세상을 보냈냐에 따라서 행복, 낭만, 희망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가 묘사를 하면은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도 좀 그 감정에 동요가 돼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의지로 제가 글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당선작 심사위원들은 하세종 시인이 보내온 작품들은 대부분 현대 감각을 지닌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고 평했습니다. 연만하신 연세에도 여전히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새롭고 개척심이 들어있어서 심사위원들은 추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난 아직까지 부된 걸 추측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동포사회에 바칠 수 있다는 것은 내 몸 하나니까 죽음을 흙이 되는데 한 줌 흙이 되기 전에 제가 그것을 배운 것을 좀 동포사회에다 전개를 했으면 후세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서울태생의 하 부회장은 16세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으며 성균관대 재학 중 도미했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의 창설과 2대 회장, 뉴욕지구 태권도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뉴욕주 확진율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가운데 한인 밀집 거주지역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이 70%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는 26일 기준 확진율이 3.11%를 기록했고 특히 뉴욕시는 1.7%, 롱아일랜드 3.2%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2.2%, 브루클린 2.0%로 2%를 넘었지만 퀸즈는 1.9%, 브롱스 1.5%, 맨하탄 1.2%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이외 롱아일랜드 지역은 나소 카운티 2.5%인 반면 서포 카운티는 3.9%로 고공행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27일 현재 1회 이상 접종자가 전체 인구의 69.8%, 접종 완료자가 62.8%를 기록했으며 전체 인구가 아닌 성인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자는 82.0%, 접종 완료자는 74.3%에 달했습니다. 보로벨로는 전체 인구 대비 접종 완료자 비율이 맨하탄 72%, 퀸즈 70%를 기록한 반면 스테이튼
스타튼 아일랜드는 59%, 브루클린 56%, 브롱스 55%로 조사됐습니다. 우편 번호별로는 플러싱 12354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 87.6%가 접종 완료자로 집계됐고, 컬리지 포인트 11356 지역은 81.9%, 와이스톤 11357은 72.6%, 베이사이드 11360은 74.2%, 더글라스톤 11363은 75.9%로 조사됐습니다. 즉, 한인 밀집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 최소 73%에서 최대 87%가 접종 완료자로 집계돼 사실상 집단 면역 상태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에 자금을 투입하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연방상원은 27일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승인에 필요한 60표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오는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 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부결 후 공화당은 스스로 디폴트 정당임을 확실히 했다며 그 값은 미국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상하원과 백악관 등 정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며 그들은 공화당원을 따돌리고 역사적인 세금 인상과 차입으로 미국 가정을 짓밟기 위해 혼자 갈 작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이틀 뒤인 30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셧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인 다카 정책을 지속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시절의 다카 정책이 행정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번에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밟아 다카 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갱신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도 가능토록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차 제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후 2차 최종안을 제시한 후 또 한 번의 의견 수렴과 정리 작업을 거쳐 최종 시행에 들어갑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다카 정책은 시행이 되면 드리머들에게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 카드를 발급해 학업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되 갱신뿐만 아니라 막혀있는 신규 신청길도 다시 열어주게 됩니다. 현재 유효한 다카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드리머들은 61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인 드리머들은 5,900명으로 출신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부스터샷이 시작된 가운데 연방보건 책임자는 부스터샷을 맞기 위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27일 한 언론사의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부스터샷을 맞는 것은 뛰지 말고 걸어라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여전히 효과가 아주 좋다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벌어지기 전 부스터샷 접종과 관련된 데이터를 검토하는 과학적 실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말 적절한 절차를 거친 다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의 발언은 백신 효과가 좋은 만큼 부스터샷을 맞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또 모더나와 잔슨앤잔슨 백신의 데이터도 식품의약국으로 온 다음 CDC로 온다며 긴급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들 두 개의 백신의 부스터샷도 곧 승인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난해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살인사건이 21,570건으로 2019년보다 29.4% 늘었으며 이는 FBI가 지난 1960년 범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또 폭력범죄는 127만여 건으로 전년보다 5.6% 늘었으며 폭력범죄가 증가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가 6%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살인사건과 폭행이 늘어난 것은 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테네시주 멤피스,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이오와주 디모이는 살인사건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가 전체 살인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3.8%에서 지난해 3.8%로 줄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강력 사건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가 미국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안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갈등과 범죄를 부채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 여성 의료인인 시모나 권 박사가 뉴욕시 보건위원회 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빌 더 블라저 뉴욕시장은 27일 NIU 의대 부교수인 시모나 권 박사와 시드니 행커슨 박사 등 2명을 뉴욕시 보건위원회 위원에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보건위원회가 2명의 유력한 보건 전문가를 영입함에 따라 뉴욕시와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의회가 지난 23일 시모나 권 박사의 보건위원 인준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모나 권 박사는 NIU 의대의 공중보건학과 부과장이며 국립보건연구소 마이너리티 보건 분야 책임자를 역임했고 NIU 병원 아시안 건강센터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권 박사는 특히 사회적 행동과 전염병과의 관계 등의 연구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창업한 의료 벤처가 2억 달러 상당을 유치, 거대 벤처 기업의 최연소 CEO로 등극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지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신건강관리 스타트업인 스프링헬스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에이프릴 고 씨가 최근 1억 9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유니콘 기업 중 최연소 CEO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프링헬스 투자에는 유력 의료보험업자 등이 대거 참여했으며 올해까지 투자 유치액이 3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스프링헬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확산되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약 6배나 급증했으며 회원이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29세인 고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4살 때 미국에 이민하 뉴욕에서 성장했으며 예일대를 졸업하고 지난 2016년 예일대 동창생인 아담 철로드 박사와 함께 스프링 헬스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등 유화적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고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 일이 미국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결여됐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도발 때 입장 표명을 요청하면 마지못해 이전에 발표한 성명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이더리움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가 어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내년에 실시되는 차기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조만간 선거운동 조직을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테네시주 클리어빌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하루 전 해고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21개 주와 워싱턴 DC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총회 기간 중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한 국무부 대변인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다행히 블링컨 장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컬리지 보드가 전국 주요 사립대 학자금 보조 신청 때 사용되는 CSS 프로파일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4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 로렌 파월 잡스가 앞으로 10년간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35억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도시에 수도나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가구가 50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정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각종 우수 가공식품들을 엄선한 특판전이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판전을 통해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 황태와 들깨가루, 엿기름, 도라지가루, 메밀묵가루, 아능찐빵, 감자떡, 각종 젓갈류와 다양한 반찬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판전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10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순두부 전문점 소공동 두부마을이 오픈했습니다. 소공동 두부마을의 자랑, 순두부찌개와 순두부 칼국수가 얼큰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뜨끈한 돌판 비빔밥과 코리안 비비큐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군산 짬뽕을 가까운 뉴욕, 뉴저지 한인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CMM 기독의료 상조회가 여러분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25년간 크리스천들이 함께해온 CMM 기독의료 상조회와 함께 의료비 대책을 마련하세요. CMM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70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50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0분입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